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 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일단 어제 저녁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CPI가 발표가 됐죠. 6% 오르는 걸로, 전월 대비 0.4% 감소했습니다. 여러분,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를 받았기 때문에 시장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죠. 자, 그리고, 미국 연방 기준 금리 추이 요것도 같이 오늘 여러분들하고 CPI하고 그 다음에 금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근데 아직도 아니 장자님 삼성전자 이야기 하세요. CPI하고 미국 금리가 삼성전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비중을 두시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주식은 오르려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이익이 나야 되죠. 이익이 나야 되고, 그 다음에 펀더멘탈 이익이 나야 되고, 그 다음 유동성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익이 많이 나도 유동성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데, 자, 금리를 멈추거나 금리를 이제 하락하는 전망이 나오면 그 돈이 신흥국 증시로 돈이 다시 들어옵니다, 여러분. 최근에 1월달, 2월달 여러분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미국의 그 외국인 자금들이 다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런 대형주를 막 많이 사는 걸 경험하셨잖아요. 그렇게 들어온다. 그러려면 양적 완화, 기준 금리 인하로 가야 된다. 스탠스가 금리를 인상이 멈춰야 된다. 그 베이스를 깔고 가시면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가 쉽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쨌든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고요. 자, 지금 여러분 실리콘밸리 은행, SVB 이 은행하고 뭐 시그니처 은행 파산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분위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면 CPI가 발표가 되면서 다음 주에 열립니다. FOMC가 이때 금리 인상이 없을 거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4.75에서 끝날 거다. 최소한 다음 달은 뭐 그 다음 달에 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번 달에 금리가 멈출 거다라고 전망하는 게 24%가 집계가 됐고요. 그 다음에 0.25%포인트의 인상이 76%가 전망이 됐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기 전에는 70%가 넘었어요. 뭐가 0.5%포인트로 인상하는 게 70%가 넘었지만 지금은 금리 인상 안 한다가 24%나 나왔다는 거. 0.25%포인트가 76%가 나왔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0.25%가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FOMC도 이렇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6%대, 지금 1월달 상승률이 6.4 나왔는데 6%면 괜찮은 수치거든요. 12월 달은 6.5에서 6.4로 크게 하락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좀 걱정을 했지만 이제 바로 6%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물가는 지금 상당히 잘 잡혀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3월 달에 FOMC가 있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FOMC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만약에 이번에 안 올리면 5월 달에 아마 지표를 보고 그때 올릴지 안 올릴지 결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번에 0.25 올리면 5월 달에는 아마 인상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작년 6월 달 그 CPI 추이 보시면 작년 6월 달이 몇 퍼센트였습니까, 여러분? 9%였어요. 9.1%까지 오르면서 이게 이 CPI가 9.1%를 찍은 게 여러분 몇 년 만이냐면 41년 만에 최고치 상승률을 기록을 한 겁니다.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죠.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다 보니까 신흥국 증시에 있는 돈이 급격하게 작년 6월, 7월, 8월 돈 우리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죽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1, 2월 달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다가 또 3월 달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이런 좀 불안정한 사태가 발생하고 하면서 금리가 5% 인상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돈이 좀 빠져나가는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 조금 이제 금리가 안정화되고 CPI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내려가는 걸 보면서 외국인 자금이 저는 이제 다시 조만간에 이제 들어올 가능성도 좀 높아지고 있다. 물론 SVB 은행이라든지 이런 사태가 아직까지 조금 저는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지금 골드만삭스 리포트를 보니까 그 SVB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하는 경로에 미치는 불확실성이 있기는 하지만, 예, 지금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금리 인상에 이 SVB 은행이 더 이상 이제 금리 인상하기 힘들게 아마 할 거다. 뭐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골드만삭스는 3월 달에 FOMC에서 금리 인상을 건너뛴다, 이렇게까지도 전망을 했더라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그래서 4.75인 금리가 아마 계속 유지될 수도 있다, 당분간. 그렇게 또 보는 것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수급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패드의 금리 인상으로 물가 상승세가 계속 지금 8개월째 연속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참, 이게 CPI 중에 근원 CPI가 있어요. 근원 CPI가 뭐냐면 식료품하고 에너지, 이런 단기적인 가격 변동이 큰 품목을 제외한 장기적인 추세의 물가지수를 나타내는 걸 근원 CPI라고 하거든요. 근원 CPI가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그간 이제 부풀었던 근원적인 물가 상승 압박이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인데, 지금 근원 CPI는 1년 전하고 비교해서 5.5% 상승을 했어요. 올해 1월 달에 미국의 근원 CPI는 5.6% 상승률과 비교해서 0.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작년 12월에 이어서 석 달째 전년 대비 근원 CPI가 지금 5%대 상승률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세적으로 저는 좀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시장에서는 지금 다음 주입니다. 21일, 2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죠. 여기서 긴축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0.25% 인상이 76%인데 지금 물가 상승률도 지금 둔화했고,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의 근본 원인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이것 때문에 파월 의장이 조금 섭섭할 수는 있겠지만, 좀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은행 파산이 이제 패드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라는 지적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번에 만약에 금리 인상 안 해버리면 주가, 특히 신흥국 쪽의 주가는 상당히 레벨업 되지 않을까, 수급이 좋아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요. 금리를 더 높이다가 이 SVB 사태가 다른 은행에서 재현되면 이 시스템 위기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다음 주에 열리는 FOMC에서 금리를 0.25 올릴지, 그 다음에 안 올릴지, 그리고 코멘트가 어떤 게 나올지,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큰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다음 주에 금리가 결정이 나고 나면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업그레이드 소식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CPI, 소비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금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